힐빌리 엘러지 백인 흑수저의 소망. J.D. 벤스 지음. 요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철이라 그런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다. 물론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크게 관심을 가질 리는 없겠지만 그게 세계 제1의 대국 미국의 것이어서 그런지 나름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흥미를 끄는 요소들도 상당 정도 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2번이나 암살당할 뻔한 암살미수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1200만이 넘는 불법 이민자가 몰려들어와 미국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졌고 그게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든가 현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함에도 치매라는 레테르가 붙여져 강제 퇴출당하고 부통령이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든가 하는 상식적인 세상에서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거의 연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이는 역시 어메이징 아메리카의 일이라고 하면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임에 틀림없다. 공화당 부대통령 후보가 된 J.D. 벤스의 출연도 그런 서프라이즈 가운데의 하나이다. 우선 그의 나이가 40이 채 안 되는 39세의 젊은 신인이라는 점이다. 아주 신선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흑수저 출신의 백인 정치가라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벤스의 출연이 서프라이즈였던 이유는 지극히 상식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였다. 지금 미국의 대선판이 상식이 사라진 그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식이 통하는 인물의 등장이라니 놀랍다고 밖에 할 수 없자는가. 역사상 가장 큰 대국은 로마 제국이었다. 로마 제국은 서양과 아프리카 심지어는 동양에까지 진출하여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한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왕정에서 시작해 공화정으로 이어져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황제정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서 로마 제국으로 나뉘어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대제국 로마. 그럼 그 대제국 로마는 어떻게 멸망하였을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게르만의 침공에 의하여 그 견고한 둑이 허물리면서부터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야만의 습격이 문명의 국경을 허물면 대제국도 별 수 없이 멸망하고 만다는 것.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요 실체인 것이다. 헌데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인 듯 싶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대제국이라면 그건 단연 미국이다. 미국이 멸망사를 쓰기 시작한다면 그건 흔히 로마 제국의 멸망사와 엇비슷할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된다. 게르만으로 상징되던 야만이 그 국경을 허물고 넘어서면 미국도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별 수 없이 멸망의 대서사시를 쓰게 되리라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그 로마 제국의 멸망사와 대동소이한 역사를 쓰고 있는지 어떤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패턴으로 미국의 현실이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감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불법 이민 문제다. 그 수가 1200만에서 2000만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국경은 이미 무너졌으며 야만이 미국 사회를 잠식했음을 어렵지 않게 살필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와 전쟁의 연쇄적 발발 등도 이 문제와 무관치 않다. 하루아침에 인구가 1200만이나 늘었는데 물자가 부족해지지 않고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이겠다. 인플레는 전쟁을 야기한다. 제1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제2차 세계대전도 그랬다.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리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아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상식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J.D. 벤스는 이런 상식적 이해를 지니고 있다. 그것도 3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밖으로 언급하며 이런 문제의식의 확산을 위해 굳이 주류 미디어와 충돌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올바른 파악과 이의 정직한 표출은 문제 해결의 열쇠요 지름길이다. 세상에 대한 상식적 이해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자는 것으로 일반 서민들의 세상 인식이기도 하다. J.D. 벤스가 그렇게 일반 서민들과 마찬가지의 세상 인식과 상식적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는 거다. 자만과 자기의 기이한 거대 담론으로 가득 찬 엘리트 의식이 아니고 말이다. 벤스의 책 힐빌리 엘러지를 보면 그가 왜 그러한 마인드를 지니고 잘난 체하지 않게 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 자신이 공장 노동자 집안의 백인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마약 중독자였던 엄마의 그늘 속에서 세상의 신난 신고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자라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힐빌리가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이다. 백인 블루칼라 집안의 가난하고 고집스러운 계층의 사람들을 총칭하여 일컫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할머니가 없었다면 댄스는 그 자신도 그 가난과 타락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안에 갇혀 쓰러져가는 인생 외에 다른 삶은 살 수 없었으리라고 단언한다. 이런 슬픈 현실과 미래를 담고 있으니 비가요 엘러지인 것이다. J.D. 댄스의 꿈은 소박하다. 상원의원의 부대통령 후보가 된 지금에도 그의 그 꿈에는 변함이 없다. 그는 고향 힐빌리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대에는 잘 살았는데 공장이 문을 닫고 떠나기 시작하면서 빈민화하고 무너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공장이 문을 닫고 그의 고향 마을을 떠나간 것은 공장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공으로 대거 이전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세계화 때문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제2기 식민주의 때문이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공으로 떠나는 공장들을 방치하고 이를 방조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지 않는 매국적인 글로벌 엘리트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J.D. 댄스는 이런 글로벌 엘리트들의 비애국적, 값싼 의식화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렇게 큰 공장지대였던 미국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주 등의 공장지대가 문을 닫고 몰락해가면서 이 지역을 러스트벨트라고 부르게 되었다. 러스트는 먼지라든가 녹이 슬다는 뜻의 의미이므로 몰락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D. 댄스는 러스트벨트화한 고향의 부흥을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하고 있다. 그게 그의 꿈이며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소박한 꿈이 가장 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이 아니라 인생의 실상이라고 본다. 이 책 힐빌리 엘러지가 사람들의 눈에 띄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영화로도 만들어지면서 일약 그가 스타덤에 올랐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소박한 꿈의 진정성과 위대성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이를 움직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J.D. 댄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던 것도 그 소박한 꿈을 그 자신도 꾸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자는 현자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은 흔히 미국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 사느냐를 가르는 그 분기점적인 선거라고 회자된다. 그런 극단적인 이분법은 경계하는 게 맞겠지만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전쟁과 국경의 파괴를 일삼으며 민족 대이동을 야기, 인플레 유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야심이 결코 만만치 않고 지나치게 사악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사악함에 맞서 승리할 자가 과연 인류 가운데에 있기는 할 것인가? 바라옵건대 소박한 꿈을 꾸는 현자들이 부디 승리하여 세상을 다시 온전케 하여 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기도할 뿐이다. 그게 상식을 가진 일반의 애국자들 누구나의 바람이요 인지상정일 것이다. 선거의 결과가 결정나기 전에 J.D. 펜스의 힐빌리 엘러지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후회 없는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가 될 것을 장담한다.